도라산 전망대에서 개성공단까지는 고작 8km. 그러나 지금은 너무 먼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가들은 황급히 개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부는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직후였습니다. 기업가들은 마치 피난 가듯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북한도 곧 대응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날 공단을 폐쇄했으며 군사 통제 구역 선포, 남쪽 인원 추방 및 자산 동결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5만 5천여 북한 근로자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이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회담이었죠. 이 회담과 6.15 선언으로 개성공단 사업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 설립, 남북 경제협력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합의로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군사도시 개성이 공업도시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남측 기업의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2013년 약 5개월 정도의 폐쇄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개성공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남측의 봉제 신발 조립 등 노동집약적 산업과 북한의 노동력이 잘 결합했던 것입니다. 10년간 총 32억 달러 생산액을 달성, 북한에는 5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남측의 자본력과 북측의 우수한 노동력이 만나서 시너지를 만드는 공간이라는 상징성은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10년간의 활동이었지만 그것이 남과 북이 서로 상호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한 산업단지였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개성공단이 우리한테 준 꿈과 희망은 우리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이 도구라고 아마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햇수로 3년째, 공단의 기계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공단 안의 시설이나 기계들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설과 기계를 그대로 두고 온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겠죠. 정부는 기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역부족입니다. 5,500억 정도, 600억 정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손해 본 그 금액이 약 1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약 3분의 1 정도에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이 없는 상태. 기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투자 기업이 124개였었고요. 그쪽에 또 들어가서 영업 기업이라고 한 80여 군데가 있었고, 그럼 200여 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을 했던 그런 기업이고, 또 우리 남한에 5천여 개의 협력업체라고 있습니다. 원부자재를 조달해주는 그런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던 생산 인원이 약 한 8만여 명이 이렇게 웃돌았었는데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폐쇄 이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업체. 여성용 속옷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직원 20여 명의 작은 공장. 완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일부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이종덕 씨. 주말은 잘 쉬었어요? 그는 개성공단에서 속옷 회사를 경영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좀 이건 7mm 시접이에요? 아니요, 이게 8mm인데 아. 좀 끝이 좀 좁아져갖고 아, 가운데는 넓게 나오고 그래서 네네. 약간 이제 그걸 저희가 개성에서 폐쇄전 생산할 때는 이 브라컵을 생산하는 소재 사업부, 접착 사업부, 봉제 사업부. 그래서 이 소재를 만들어서 봉제까지 완성품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인원과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브라컵만 만들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 대비 여기 영업 이익이 현저히 줄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적자 운영임에도 감수하고 끌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속옷 완제품을 생산했던 이종덕 대표. 근데 안대리 대신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 해 매출액이 100억에 이를 정도로 사업은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시설과 설비를 두고 철수. 이렇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가는 이종덕 대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는데요. 또 다른 해외로의 진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거죠. 개성이 다시 열린다면은 진짜 너무 좋죠. 이 베트남도 괜찮은 지역이긴 하지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개성공단. 지금은 베트남에도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우산이 되어준 공단이거든요. 가서 일만 하면 되는 데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2008년 박왕자 사건 생기고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오이사 조치도 내려지고 하면서 저희한테 어려움은 현실로 다가온 거죠. 개성공단은 그에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그는 2007년 개성공단으로 진출했습니다. 2008년 5월을 가동했는데 2012년도에 사실은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좀 회사가 볼륨이 커진다 싶으니까 2013년 4월부터 8월 중순까지 또 6개월 남짓 폐쇄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6개월 정도 폐쇄되니까 시즌 상품 다 놓치고 바이어들 다 놓치고 클레임 먹고 난리였었죠. 2013년 8월 재가동되고 나서 한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최고의 매출을 끊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잠깐 뭐 2달도 채 안 돼서 2016년 2월 10일에 폐쇄되면서 뭐 매출의 성장, 이익 이거보다는 그 이후에 손실보는 그 규모나 이 저희 정신적인 또 각종 클레임의 뭐 대체 공정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뭐 감당할 수가 없죠. 지금도 뭐 그런 어려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개성공단은 그에게 희망과 좌절을 함께 준 곳이었습니다. 희망은 그가 노력으로 일구었으나 좌절은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닥쳐왔습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이종덕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희가 개성공단 폐쇄되고 나서 베트남, 미얀마, 케냐, 에티오피아까지 갔다 왔어요. 그 결과 개성공단만한 곳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 언어가 통하고 거리가 반나절이면 다녀올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5만 5천 명의 근로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재산이라고 봐요. 그 세계 어딜 가도 그런 공단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수많은 남측의 기업인들과 북측의 근로자들이 기다리던 개성공단.
경제적 효과 외에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개성공단. 과연 재가동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신년사 대남 메시지에선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상, 공중, 해상 등 한반도 전 지역에서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95% 이상이 개성공단 재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재개 과연 가능할까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되거나 개성공단으로 원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합작 투자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몇 가지 조항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성공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재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인데요. 섬유 제품 수출입 금지와 원유, 정유 공급 제한, 산업용 기계류 북한 공급 금지 등 제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서 개성공단 문을 다시 열 방법이 있을까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대북 제재 모두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북 제재의 예외, 그다음에 대북 제재의 완화, 그다음에 세 번째 대북 제재의 해제. 각각의 경우에 개성공단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은 대북 제재의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개성공단을 재개할 묘안은 없는 듯한데요. 그래도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라도 빨리 우리 정부는 북한과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바이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위적으로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내 공장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폐허로 돼 있고 이게 진짜 복고불능한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약 좀 먹이고 수술 좀 하면은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건지 또 그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것을 우선 간단히 유관 검사만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가능성과 당위성을 함께 갖고 있는 개성공단, 그 공동 번영의 길이 다시 열리길 기원합니다. 또 하나